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62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PNP 제네릭 드라이버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운 버스를 또 공부하고 있죠. 그 버스가 바로 USB 버스예요. USB 버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배워야 되는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의 이 원래 논리가, 제가 이걸 만들려고 했던 의도 자체도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까지 지금 다루는 것보다는 쉬운 부분, 하지만 중요한 부분, 우리가 드라이버를 처음에 접할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만 간추려서 공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3번, 4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USB를 다룰 수 있는지 기초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62편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URB와 IR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URB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맛배기를 배웠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셀렉트 컨피그레이션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URB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배웠었죠. 오늘은 그런 URB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URB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을 좀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제 간추려 봤습니다. USB 클라이언트 드라이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PNP 제네릭 드라이버가 되겠죠. 자, PNP 제네릭 드라이버 혹은 USB 클라이언트 드라이버가 볼 때 URB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URB를 사용해서 호스트 컨트롤러에게 URB를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죠. URB를 사용해서 호스트 컨트롤러에게 URB를 접수하는, 트랜스퍼를 접수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IRP라고 하는 구조체가 사용이 되는데, 이 IRP 구조체는 이 URB를 버스 드라이버에게 보내는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내는 수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 IRP를 다루는 그런 드라이버들이라면 전부 다 URB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우리 PNP 제네릭 드라이버가 그 대표적인 드라이버이죠. 우리 WDM 드라이버 형식으로 만들어서 IRP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URB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IRP를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가 URB를 사용해서 보낼 수 있는지, URB를 IRP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RP 구조체와 URB 구조체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IRP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한 얘기지만 URB를 통해서 IRP를 쓰는 방법도 여느 우리 WDM 드라이버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쓰게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왼쪽에 IRP 구조체가 보이죠? 여기 IRP 구조체가 보입니다. 자, 보시면은 IRP의 그 구조체 안에는 스택 로케이션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 IO 스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IO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 중에서 넥스트 스택 로케이션을 한번 보십시오. 넥스트 스택 로케이션이라는 이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 공간 안에다가 URB라는 구조체에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URB라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그 구조체의 주소를 IRP 내에 스택 로케이션, 그것도 넥스트 스택 로케이션에다가 넣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IO 콜 드라이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IO 콜 드라이버는 버스 드라이버까지 전달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졌겠죠. 자, 아래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적어 놨습니다. 예를 들은 코드인데요. 자, 만약에 어떤 IRP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 IRP의 시작 주소입니다. 그러면 이 IRP의 주소를 가지고 next IRP 스택 로케이션을 구해오죠. IO get next IRP 스택 로케이션. 그래서 다음 스택 포인터를 가져와 가지고 그곳에다가 3개를 준비합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3개를 준비하죠.
첫 번째는 major function. 자, major function은 어떤 값을 기록하고 있냐면 IRP 언더바 major internal device control. 아주 중요하고 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major function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저 값을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parameters.device.io control code라고 하는 필드에다가는 역시 정해지지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IOCTL, internal, USB, submit, URB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명령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게 느낄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강제 조항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셔야만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바로 parameters.others.argument1. 참 이 파라미터 이름이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 당시에 USB를 준비할 만한 준비가 안 됐을 당시에 IRP의 그 내용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MS도 이렇게 애매모호한 구조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parameters.others.argument1. 자, 이곳에다가 뭘 주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URB의 포인터를 주게 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URB의 주소를 어디다 넣는다? 바로 next stack location 안에 parameters.others.argument1이라고 하는 필드에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하고 major function, IO control code, 그리고 URB까지 세 개를 준비한 다음에 IO call driver 하면 접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USB를 다루는 방법은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WDM 드라이버를 개발할 수 있고 WDM 드라이버를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URB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URB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그 다음은 어차피 다 WDM 방식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IRP 구조체를 지금부터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IRP 구조체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IRP 구조체든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앞에서 보시면은 이 IRP 구조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IRP 구조체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next stack location에 기록한다는 걸 잘 보세요. 자, 이 URB를 next stack location에 기록을 하죠. 자, next stack location은 옛날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IRP가 IO 콜 드라이버 되고 나면 이 IRP를 받게 되는 드라이버가 바라보는 current state location이 되죠. 자, 그런데 이 USB 버스 드라이버 쪽 레이어가 비단 하나의 계층만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개의 계층일 수도 있고, 세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네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IRP가 이와 같은 버스 드라이버가 받아서 처리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그런 IRP 내에 스택 로케이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IRP 구조체를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지만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랬죠? 제약 조건. 그건 바로 IO 스택 로케이션이라는 이 구조체의 그 개수가 많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그런 IRP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예전에 아주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디바이스 스택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금 디바이스 스택을 잘 보세요. 자, 디바이스 스택이 어떤 거는 이렇게 두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어떤 건 세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어떤 건 네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구성이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개수가 여러 개로 구성된 그런 디바이스 스택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와 같은 디바이스 스택 측으로 전달되는 IRP는 보시는 것처럼 IO 스택 로케이션 공간이 이렇게 다양한 크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은 IRP가 보내질 당시에도 이미 이 IRP가 처리되기 위한 그 디바이스 스택의 깊이만큼은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IO 스택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PNP 제네릭 드라이버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 아래에는 PDO가 있을 것이고 그 PDO는 누가 만든 걸까요? 바로 PDO는 버스 드라이버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버스 드라이버가 PDO를 만들었을 것이고 뭐 이 사이에 얼마든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만든 PNP 제네릭 드라이버는 즉 USB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는 FDO를 만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스택이 구성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결국은 디바이스 스택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 어찌됐건 스택은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자, 앞에 그림으로 돌아오자면 이런 형태가 되든 이런 형태가 되든 아니면 이런 형태가 되든 간에 IRP는 이미 우리에게 전달되는 IRP는 이미 이만한 스택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스택 로케이션 공간을 확보하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만약에 IO 매니저에게 create 파일, read 파일, write 파일, device side control 같은 알려져 있는 API 함수를 쓰게 되면 그 API 함수에 의해서 IO 매니저는 IRP를 만들게 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IRP를 어떻게 됩니까?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우리 클라이언트 드라이버 쪽에서는 이렇게 받은 IRP에 적당한 파라미터를 채운 다음에 마찬가지로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를 써서 버스 드라이버에게 이렇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스택 로케이션의 크기는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걸 가정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IRP를 받을 당시에 이 IRP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디바이스 스택의 깊이만큼은 충분히 표현될 만큼 IO 스택이 이제 차지할 만한 공간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디바이스 스택과 IRP의 크기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은 IRP라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냥 넥스트 스택에 접근해 가지고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이렇게 넥스트 스택에 접근해 가지고 그냥 파라미터를 채워주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USB 통신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운영체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IRP를 넘겨주는 경우는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 create 파일, read 파일, write 파일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IRP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항상 우리 클라이언트 드라이버가 USB 통신을 하려면 누가 먼저 우리를 불러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클라이언트 드라이버가 이 IRP를 쓰려고 하면 무조건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나를 부르고 그 불렀을 때의 흐름 아래서 만들어진 IRP를 가지고 넥스트 스택 로케이션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항상 USB 통신은 이렇게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제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USB 통신을 하다 보면은 응용 프로그램이 달라고 하는 어떤 요청을 하지 않아도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에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IRP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폴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즉 어플리케이션이 우리한테 리드 파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드라이버는 미리 리드 파일이 왔을 때 줄 데이터를 위해서 미리 드라이버는 IRP를 사용해서 버스 드라이버 쪽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폴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결국 무슨 얘기예요? 어플리케이션이 우리에게 보내준 이 API 함수에 의해서 전달된 IRP가 아니라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독자적으로 IRP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조금 고급스러운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잠깐 우리가 배워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IRP 구조체를 직접 생성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IRP를 직접 생성하고자 할 때 보통 사용하는 함수가 여기 있는 5가지 정도의 함수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의 함수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의 함수. 그 중에서 저는 주로 요 첫 번째 보이는 요 함수를 많이 써요. IO allocate IRP 가장 무난하게 함수거든요. 이 함수를 많이 쓰는데 옵션이 별로 없죠. 굉장히 로우 레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요 함수라든지 또는 요 함수나 요런 함수를 통해서 IRP를 만들어 쓰는 경우에는 보세요. 파라미터가 많아요. 파라미터가 많다는 것은 IRP를 만들었을 때 그 IRP 안에 이미 필요한 내용들이 대부분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함수를 줄 안 쓰고 왼쪽에 보시는 요 IO allocate IRP 가장 로우 레벨 함수를 만들어서 요걸 가지고 IRP를 만들어서 쓰고 그 안에 필드는 제가 직접 기록하는 편이에요. 그게 제가 속이 편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함수들을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 그림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플리케이션이 create 파일, read 파일, write 파일 같은 API 함수를 써서 그 함수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IRP를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경우는 이런 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드라이버를 작성하다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요청과 관계없이 드라이버가 자발적으로 USB 버스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IRP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IRP 만들 때는 이런 함수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실전에서 코드를 보면서 설명해 드려야 될 정도로 조금 까다롭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세 가지 함수가 있죠. IO build asynchronous fs request, IO build device IO control request, 그리고 IO build synchronous fs request. 자, 요 함수들 중에 여러분들 중요한 함수, 주의할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함수입니다. IO build device IO control request, 또 IO build synchronous fs request. 이 두 가지 함수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IRP를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내가 IRP를 만들었어요. IO 매니저가, 즉 운영체제가 이 IRP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그냥 신경도 쓰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체제가 그걸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IRP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IRP를 만드는 순간 만들어진 IRP가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어딘가에 보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는. 자,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스레드, 즉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구조체 예전에 배우셨죠? 자, 이 스레드 구조체에 연결이 돼요. 링크드 리스트 형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레드가 갑작스럽게 종료가 될 때가 있잖아요. 스레드라는 건 종료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운영체제는 이 스레드에 연결되어 있는 IRP를 다 찾아내요. 다 긁어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무슨 처리? 취소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취소 처리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취소 처리. 아, 이 함수를 통해서 IRP를 만들면 이 IRP들은 전부 다 어딘가에 기억이 되어 있다가 스레드가 종료가 될 때, 그 스레드가 그 IRP를 만들 때 당시의 스레드예요. 이 IRP를 만들 때 당시의 스레드가 종료가 될 때, 그럴 때 그 IRP들은 알아서 다 취소 처리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내가 함수를 이걸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IRP를. 취소를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알아서 해주니까 좋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단점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루실 때 실수하기 되게 쉬운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래쪽에 제가 적어놨죠. 한번 보세요. 자, 이 IRP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쓰고 나서 IRP를 해제할 때는 어떤 함수를 쓰게 되냐면 IO free IRP라는 함수를 쓰거든요. 이 함수를 써서 IRP를 프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IO free IRP를 쓰게 되면 IRP는 메모리에서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메모리에서 이미 사라진 IRP인데 불구하고 이 IRP의 주소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 스레드 구조체에 링크드 리스트 형식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메모리에는 이미 사라졌는데 IRP가, 그 IRP의 주소는 남아 있고 어딘가에.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스레드가 종료될 때 취소 처리할 때,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은 스레드가 종료될 때 운영체제는 이것이 IRP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포인터를 접근하는 행위를 하게 되겠죠. 즉 그 포인터를 참조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고급 함수 두 가지는 쓰실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라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이런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메모리에서 해제할 때는 IO free IRP라는 함수로 해제하시면 안 돼요. 요걸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제해야 되냐면 반드시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로만 해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원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니까 WDK 우리 도움말을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함수 중에서 아래쪽 함수죠. IO build synchronous fs request라는 함수를 찾아서 이렇게 도움말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IO build synchronous fs reques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쭉 설명을 읽다 보면 아래쪽에 이런 조금 난해한 말들이 나옵니다. 처음 보실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자, IRP들, 그러니까 이 함수를 통해서 만든 IRP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IRP들은 반드시 컴플리트 돼야 된다. 무슨 함수에 의해서?
바로 IO complete request 함수에 의해서 complete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 함수를 사용했던 드라이버는 뭐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call. IO free IRP를 절대 부르면 안 된다. 즉, IRP를 메모리에서 해제하겠다는 행동을 하고 싶어서 IO free IRP를 하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IO 매니저가 프리를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이 IRP들은 언제?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가 호출된 뒤에 이 IRP, synchronous IRP를 프리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래쪽 보세요. 이 IRP는 큐잉을 하는데 IRP를 어디다 큐잉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IRP 큐에다가 이제 연결한다고 그러죠? IRP 큐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현재 스레드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스레드가 종료될 때 IO 매니저가 이 IRP를 캔슬하려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IRP는 함부로 여러분들이 IO 프리 IRP를 통해서 해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이 IRP를 사용하는 이 두 가지 함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네 가지의 IRP 생성 함수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 가지 함수 중에서 특히 이렇게 두 가지 함수는 여러분들 다 쓰고 난 IRP를 해제하고 싶을 때 IO 프리 IRP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 자, IO allocate IRP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IO build asynchronous fs request, 이 두 가지 함수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는 반드시 IO 프리 IRP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URB의 종류들을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 텐데요. 자, URB의 종류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URB 구조체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URB 구조체의 사이즈가 다 다르죠. 한번 보세요. 자, URB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고, 이 구조체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유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용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구조체들이 다 공용체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URB의 크기는 굉장히 다양하구나. 크기가 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이 달라지는 그 크기에 맞춰서 URB가 정의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내가 이 URB 구조체의 의미를 알고, 이 구조체의 각각 필드의 내용을 알고, 그 필드의 내용을 정확하게 채워서 IRP에 담아서 버스 드라이버에게 보내면, 그러면 접수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경 쓰면서 공부하실 부분은 사실은 URB 구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IRP도 알아야 되고 WDM 드라이버도 알아야 되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앞서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 URB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하나씩 PNP 제너릭 드라이버에 넣어가지고 어떤 USB 장비로부터 특정 트랜스퍼를 한번 발생시켜 보는 거죠. 벌크 통신도 해보고, get 디스크립터도 해보고, 셀렉트 컨피그레이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저랑 같이 해보는 시간을 조만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배워야 될 내용이 많지만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조금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웠던 URB들 중에 한 가지씩 대표적인 것을 끄집어내어서 이것에 대한 필드를 공부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